안녕하세요. 아크스티 이문진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이론 시간이 됐습니다. 네, 1편, 2편 지겨우실 텐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3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은 스키 기술의 체계의 두 번째,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키 기술의 체계의 2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턴의 구성, 두 번째 엣지 각도의 조절, 세 번째 릴리즈의 조절, 네 번째 기술 및 응용 동작입니다. 자, 일단 턴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턴을 세 단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턴 안에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요. 첫 번째 앞부분, 이 부분이 준비 구간,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구간, 여기서 컨트롤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구간, 컴플리션이라 해서 여기 이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턴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턴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뭐 여러분들 많이 배우신 방법은 이분법적으로, 그죠? 폴라인을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 그런 기준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다양하게 나라마다 혹은 뭐 그 지도자의 철학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 턴과 관련된 것은 검정 설명 드릴 때 검정 관련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호를 한번 이렇게 쭉 매겨보면요. 여기 1번이 준비 구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2, 3, 4가 조정 구간, 제어 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5번이 저희 마지막 마무리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 턴을 했을 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제어 구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압력을 굉장히 많이 줘서 스키가 휘어지고요. 그리고 저항을 받아서 스키의 스피드가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되는 이 제어 구간 사이에 이렇게 시작과 끝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체중 이동과 바깥쪽 스키가 새롭게 다음 턴에 바깥쪽 스키가 되는 그 과정이 있고요. 이 구간을 우리가 전환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뉴트럴 구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환 구간이 아니죠. 조정 구간은 이렇게 좌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오른발, 왼발 걷는 것과 같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선수들의 연습 이후에 같은 라인을 계속 타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캡처했는데요. 보시면 회전 구간에서 강한 자국이 뚜렷하게 남고요. 그렇죠? 이 중간 단계에서는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고 저항이 적기 때문에 흐리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스키가 조절이 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말고도 여러분들 뭐 기술선수권 대회나 뭐 여러 가지 스킹이 일어나는 사진을 보시면 대체로 이런 형태의 자국이 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엣지 각도의 조절입니다. 자, 엣지 각도라고 하는 것은 스키와 설면의 각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변화할 수 있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엣지 각도에 따라서 스키는 휘어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커브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엣지 각도는 작을수록 클수록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엣지 각도가 작을수록 스키의 힘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사이드 커브가 역할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키가 엣지 각도가 클수록 스키가 휘어지는 정도가 커지는 겁니다. 자, 엣지 각도가 작을수록, 설면에 가까울수록 스키가 작게 휘어지니까 회전성이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엣지 각도가 클수록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스키가 회전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자, 엣지 각도가 작을수록 그립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키가 설면을 파고들어서
잡아주는, 버텨주는 힘을 말합니다. 이 버텨주는 힘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엣지 각도가 클수록 그립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턴에서 엣지를 많이 세우는 이유는 그립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티어링 앵글이라는 조작을 하는데 스키를 미끄러뜨리는 데 있어서 그립력이 커져 버리면 스키를 미끄러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엣지를 많이 세우지 않고 스티어링 앵글 조작, 미끄러지는 조작을 하는 것이죠. 자, 한 턴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한 턴 할 때 내가 엣지를 한번 딱 세우고 그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반원을 만드신다면, 완벽한 반원이라면 모든 이 턴 구간의 곡률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유지가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턴은 타원 형태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구간에서는 엣지가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엣지를 세워가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2와 3번으로 가면서 엣지가 더 세워집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스키어의 신체와 스키의 거리에 따른 엣지 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일단 스키가 이 부분, 가장 휘어져야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세워지고 많이 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스키를 턴을 만드는 구간 동안, 턴을 하는 동안 우리 스키를 엣지를 세워주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엣지를 세우는 속도에 따라서 엣지를 빨리 천천히 세워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약하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큰 턴을 만들고 빠르게 탈 수 있습니다. 엣지를 세우는 속도를 중간 정도로 하면 중간 사이즈의 턴이 나오는 것이고요. 엣지 세우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 작은 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릴리즈가 있습니다. 자, 릴리즈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턴을 하는 동안 스키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이것은 우리가 활을 당겨서 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활을 쭉 당기면 활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스키도 턴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휨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휘어졌던 스키를, 이번에 아시안 게임 많이 보셨죠? 당겨 있다가 이 양궁의 활을 풀어주는 순간을 릴리즈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휘어져 있던 스키를 놔주는 것을 릴리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엣지를 세워서 최대 경사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디까지 조정할 건지, 그 지점까지 우리는 그 세워진 엣지를 유지하면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난 릴리즈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릴리즈가 시작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지점부터는 스키가 풀어지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졌던 엣지가 줄어드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세워주는 과정이 아니라 반대로 엣지를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이드 커브가 없는 시절에는 엣지를 빨리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이드 커브가 없기 때문에 엣지를 많이 세워서 강력한 그립을 만들고 스키를 휘어지게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엣지를 푸는 거에 대한 많은 의도적인 조작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커브가 생기면서 경사에서 서 있는, 제가 경사편을 말씀드렸지만 서 있는 상태가 이미 스키가 휘어진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휘어진 스키를 풀어주는 의도적인 조작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엣지를 세우는 엣징만 중요했지만 반대로 엣지를 풀어주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나타난 개념이 플러스 엣징, 엣지를 세워준다는 개념이고요. 마이너스 엣징, 엣지를 풀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엣지를 풀어주면서 스키가 휨이 풀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릴리즈는 유지하던 스키의 휨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디까지, 여기 1, 2, 3 나타났는데 제가 턴에서 어디까지 조정을 해서 갈 것이냐, 조종하는 구간을 길게 갈 것이냐 짧게 갈 것이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부터 릴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1번에서 릴리즈 할 경우에는 그 방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스키가 휨이 풀어지면서 점점 직진성을 가지게 되니까요. 2번에서는 이렇게, 3번에서 릴리즈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매운맛에서 연한 매운맛으로 가죠. 예.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걸 나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가시면 좋은 개념이 최대 경사선, 폴라인의 개념입니다. 폴라인 설명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요. 공을 굴렸을 때 경사면에서 공이 굴러가는 길이 폴라인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 폴라인의 다른 이름을 최대 경사선이라고 하는 이유. 자, 여기 보시면 이 까만색 선이 폴라인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이 경사면에서 가장 최고의 경사면, 경사를 보이는 선이 폴라인이죠. 이 면 위에서는 이 선이 가장 큰 경사선이고, 가장 센 경사선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 경사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저희가 빨간맛 시리즈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아마 경사편에서와 쇼턴편에서 얘기 드렸는데, 자, 아무리 급격한 경사에서도 옆은 평지다. 말씀드렸죠. 네. 여기 보신 것처럼 빨간색, 여기 연한 빨간색 정도는 초급 정도의 경사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중상급 이상의 경사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가 릴리즈를 하느냐에 따라서 스키가 진행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끌고 간다, 스키를 끌고 가서 조정 구간을 길게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스피드 컨트롤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스피드를 조절해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펜스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가시라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조절되고 나면 이 정도 스피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조금 더 빨리 가볼까?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기존에 어떤 너무 빨라서 더 느리게 가고 싶어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고 싶어를 추구할 수 있게 이 교육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릴리즈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릴리즈 1번의 활주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맛, 매운맛이죠. 예. 자, 릴리즈가 대각선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가 많이 붙을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회전, 네, 이런 식으로 활주하게 되고요. 빨간맛, 연한맛의 릴리즈 3번의 활주 라인은 이렇습니다. 많이 끌고 가, 조정 구간이 길었죠. 이 상태에서 릴리즈를 했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요. 여기는 초급이라서 이미 조정을 길게 해서 속도도 줄었고 이 옆으로 활주하기 때문에 빨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드 컨트롤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타는 느낌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피드를 추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릴리즈를 하고 달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적 활주, 세로 방향의 활주라고 얘기하고요. 옆으로 스피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달린다? 횡적 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에게는 스피드를 재는 그런 전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적 활주를 해서 내가 자신감을 붙이고 조금씩 종적 활주로 바꿔가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종적 활주. 자, 이제 내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스키를 휘는 데 있어서 원심력의 작용, 외력의 작용이 커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장비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원심력은 이동 속도의 곱으로 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외력이 커진다는 것이 엄청나게. 그래서 종적 활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스피드에 대한 적응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종적 활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컨트롤하면서 조금씩 종적 활주 형태로 바꿔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정 구간과 전환 구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시작 구간과 끝 구간이 있고요. 자, 시작 구간에서 우리는 엣지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조정 구간의 길이를 통해서 스피드 컨트롤할 수 있고요. 릴리즈를 통해서 나의 다음 턴에 이어지는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안 엣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세워졌다가 유지되다가 풀리는 이 과정을 좌우로 반복하면서 스킹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더 내셔야만 하고 이 지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끝으로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기술 vs 응용 동작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스템에 대해서 제가 기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지도자연맹에서는 후반부 스템을 그리고 티칭 테스트에서는 중반부 스템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템이라는 것은 슈템이라고도 불렸었고요. 그것을 영어 표기로 바꾸면서 스템이 되었고 스템,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스키가 벌어진다고 해서 스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다른 나라에서는 좀 더 쉽게 웨지 턴과 웨지 패러렐 턴 이것을 섞어서 웨지 패러렐 턴이라고 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가 이렇고요. 그래서 스노우플라우에서 A자에서 패러렐로 11자로 발전하는 중간 과정의 기술이고 스노우플라우 상태로 회전한 이후 패러렐로 마무리하는 턴을 말합니다. 자, 이 스템 턴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기회가 되면 역사에 대해서도 스키 역사 기술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좀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알파인 스키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네스 슈나이더가 1920년대 확립한 알베르그 테크닉. 이게 스템을 기반으로 한 알베르그 테크닉 교수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하네스 슈나이더가 최초의 현대화된 스키 스쿨을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만들어서 현대 기술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의 장점은 기존의 어떤 평지에서만 이동하고 가파른 경사에서 타지 않던 스키를 알프스 지역에서 가파른 경사에서 타기 위해서 스피드 컨트롤에 좀 더 집중한 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뻗어서 외항경을 하는 자세를 통해서 가파른 지형에서 스피드 컨트롤을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스템 턴은 기술인가?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기술이라면 일상적으로 슬로프에서 그 기술로 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해서 스템이라는 기술로 스키를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서 패러렐을 타고 싶은데 잘 안 돼서 타던가 혹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타던가 아니면 배우는 과정에서 하고 있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외항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항과 외경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댓글에서도 항상 그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는데 외항경과 외경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외경만 있어도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외항경을 기본적인 힘쓰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쪽 스키가 자유로워졌을 때 내가 체중이 잘 바깥쪽 스키에 실려서 안쪽 스키가 자유로워졌을 때 외항으로 인한 A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자를 모아주는 동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신체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키 턴을 하려고 노력하는 현대 스키에서는 신체가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체중이 실렸기 때문에 나의 골반 모양과 스키의 모양 정렬이 맞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평행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 스키와 안쪽 스키가 자연히 정렬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우리가 두발 자전거 그 보조바퀴가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중심을 잡기 시작하는 것처럼 중심만 잡히면 그냥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끌어다 모으는 동작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 정렬이 강조되는 현대 스키에서 하나의 응용 동작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배우기 위한 것, 그리고 강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쳐가야 되는 과정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이것은 기술은 아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세계적으로 제가 좀 많이 조사를 하지만 많은 스키 스쿨에서 지금 현재 카빙 스키가 도입된 이후에 스템이 많이 제외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냥 응용 동작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거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속도 조절이 쉬운 카빙 턴에서 제가 슬라이딩 플러스 카빙이라는 턴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슬라이딩으로 전반부를 타고 폴라인부터 카빙으로 그립해서 나오는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댓글에서 이게 지금 레벨 2 검정에서 말하는 다이나믹 턴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검정편을 따로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검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컨텐츠를 준비 중인데 엄밀히 말하면 다이나믹 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턴 동안 꾸준히 작은 스티어링 앵글을 유지하는 것이 다이나믹 턴입니다. 이것처럼 전반부에 많은 스티어링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미끄러뜨리고 그 이후에 카빙을 하는 이유는 카빙을 전체적으로 풀 카빙을 해버리면 너무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미끄러뜨리는 조작을 통해서 충분히 스피드를 줄여놓고 카빙을 해보시라는 의미였고요. 실제로 저도 이런 기술로 급경사에서 뭐 천천히 타고 싶을 때, 여유 있게 타고 싶을 때는 이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이번에 인터스키 발표 내용을 보면 뉴질랜드에서는 이것을 믹스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하나의 기술로서 제시하고 있고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용 동작으로서 제시한 것이지 다이나믹 턴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이트에서 스피드를 추구하는데 게이트가 급격하게 꺾였을 경우에 이것을 풀 카빙으로 나가면 오히려 속도가 이 반경이 커지면서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더 스트레이트하게 직선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끄러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 보시는 자동차 경주의 드리프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립주행, 자동차 바퀴를 딱 꽉 물고 자동차가 만드는 회전 반경으로 돌 수 없는 턴을 그러면 감속을 해야지만 돌 수 있겠죠? 그 턴을 속도의 감속을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드리프트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선수들이 현재 뭐 월드컵에서 꺾인 게이트를 타기 위해서 스티보팅이라고 뭐 명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타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술이냐? 그렇게 항상 탄다면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떤 꺾인 게이트로 인한 어떤 하나의 요령, 팁, 응용 기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티보팅이라는 기술 자체도 벌써 14년 전부터 알려져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게이트의 세팅과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하려면 그것을 일상적으로 그렇게 진짜 타고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술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조금 다소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 의도는 다가올 시즌에 저의 그 영상의 컨셉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기초적인 내용, 스피드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 시즌, 다가올 시즌에는 이제 조금 더 중상급자가 되고 아니면 상급자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그 상급자로 올라가는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급자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편하게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쉽게 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달라진 거죠.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가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고 더 정밀한 조작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오늘 개념을 좀 다뤘고요.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이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아주 기초적인 기술 체계 그리고 오늘 조금 복잡하지만 디테일한 이런 조작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장비 선택에 관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요청이 있었던 비시즌 맨몸 트레이닝, 어떤 비시즌 동안 아마추어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맨몸 트레이닝.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고 사실 제가 따로 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평소 생각했던 것들과 합쳐서 좀 자문을 받아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컨텐츠들도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저 그동안 약속드렸던 용어.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도 용어를 많이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어렵게 들었던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레벨업을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딱딱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론 컨텐츠를 보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보고 제가 이건 뷰스를 연연해 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세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